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다목적 고등훈련 및 전술 입문기 T-52 태국 영공수호를 위해 추가 공급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국 군 당국은 지난 20일 전투 수색 구조 헬기 및 경공격기 도입 10개년 계획에 따라 카이에 T-50TH 전투기 2대를 추가 인수한다. 이미 카이로부터 12대의 비행기를 구매한 태국 군 당국은 현대화 작업에 따라 7,750만 달러를 투자. 오는 2022년까지 추가로 2대 더 도입한다. 신규 전투기는 1기당 가격은 3,875만 달러로 추정된다. 태국 군 당국이 카이에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전투기 성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카이는 태국 공군과 총 12대의 전투기 T-50TH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5년 태국 정부와 T-50TH 4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대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50TH는 현재 태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L-39 고등훈련 및 전술 입문기를 대체하고 있다. T-50TH는 태국 공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군 현대화 사업과 4세대 전투조종사 양성의 최적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는 카이의 T-50 해국 추가 수출이 해외 시장 개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카이는 동남아는 물론 유럽 국가 등을 중심으로 국산 전투기 수출 판로를 확대에 힘쓰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방산, 항공 우주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 매출 3조 1,035억 원, 영업이익 2,75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4%, 영업이익은 88% 증가했다. 올해는 전술 입문 훈련기 사업과 수리온 4차 양산, 완제기 수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산 K9 자주포, 호주 수출 임박.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1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에 단독 후보로 선정돼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호주 육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자주포 도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건데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와 제안서를 넣고 가격 등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내년쯤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호주 육군이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장비 구매만 6에서 7천억 원, 교육과 후속 지원까지 더하면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K9은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무산됐다 다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호주 2차 자주포 도입 사업 예정, 후속 수출 전망은? 일단 하나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후속 사업에서도 동일 기종이나 유사 기종이 입찰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군수 지원과 정비, 부품 조달,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자주포 도입 이외에도 2020년대 말 2차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30년 중반에는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자주포 사업에 K9이 최종 선정될 경우 추가 사업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 수출 주력 품목 K9 전차무 작전 가능.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눈 위에부터 사막까지 전차무 작전이 가능합니다.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 품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한 기종이 48%를 차지합니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K9은 49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작전합니다. 전장에서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FA-50 업그레이드 시작된다. 국방부가 ADD에 FA-50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표했다. 그동안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 제한된 기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기 때문이다.
전투기를 하이브리드 로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군은 하이급으로 4세대 전투기 중 최강이라 하는 F-15K 및 스텔스기인 F-35를 가지고 있고 미들급으로 F-16을, 로우급으로 F-4, F-5, FA-50을 가지고 있다. F-15K와 KF-16은 4.5급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나 될 예정이다. 사실 하이급을 빼더라도 미들급과 로우급 전투기만으로도 북한의 공군을 압도하고, 로우급 전투기는 북한 공군기의 불시 침투에 대한 스크램블 발전이나 상위급 전투기들이 북한에 대한 대공제압을 끝내면 육상지원이나 북폭작전에 활용되는 정도로 사용할 것이기에 업그레이드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세계의 공중전 양상이 바뀌고 있고, 애초에 FA-50 도입을 반대했던 공군이 막상 써보니 FA-50의 성능이 예상보다 뛰어나고 그 가능성이 큰 것에 고무돼 있었다. 개발 당시 기술을 제공했던 미국과의 계약에 의해 F-16보다 성능이 뛰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이 F-16을 성능을 한 차원 높인 F-16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대만이나 우리 F-16이 볼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FA-50의 업그레이드 제한을 풀어도 시장이 겹칠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이에 대한 제한도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이나 관계자들은 현재 FA-50의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및 시선 정밀 공격용 타겟팅 포드의 통합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장사정의 정밀 지상 공격 무기를 통합할 것을 원하고 있다. 현재 KF-X가 개발되고 있고 내년에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카이 측은 금년 말까지 최종 조립을 마친다고 한다. 앞으로 시제기 완성 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며 여기에 추가 지출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당장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북한에 비해 공군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마당이고 우리 국산 전투기가 개발 중인데 로우급 전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더욱이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예산이 더 압박을 받게 될 터인데 말이다. FA-50에 장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LM-2032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로 성능이 뛰어나다. 탐지거리가 100에서 150km에 이르기 때문에 60에서 80km밖에 안 되는 북한의 주력 전투기들보다도 훨씬 낫다. 이 레이더에 AIM-120 암람 미사일만 통합해도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장거리 비가시거리 공대공 전투가 가능하다. 수출 시장에서 가장 고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BVR 성능의 부재다. 그런데 이 BVR 교전에 필요한 레이더는 현형 LM-2032 레이더로도 충분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통합하면 되는 것으로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다. 때문에 AESA 레이더의 통합 등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며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공격 능력의 배가에 우선 투자를 하고 점차적 단계적으로 레이더 등을 개량해 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기에 그동안 협소한 지상 공격 무기를 확장하고 보다 정밀하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타겟팅 포드만 추가해도 FA-50의 성능 및 용도는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애당초 현대식 경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고등훈련기로는 과스펙으로 만들었던 기체이기 때문이다. 지상 공격용 무기로 레이더 유도 폭탄 및 국산 KGB 1205 정밀유도 확산탄, 사정거리 25km의 매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고작이다. 그러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고 레이더 유도 폭탄도 GBU-12, JDAM 등으로 확장하면 웬만한 4세대 중형 전투기에 준하는 위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만을 본다면 우리의 미들급, 하이급 전투기는 그냥 뒤에서 백업이나 하면서 놀고 있어도 될 수준이다. 또 한국군은 세계 비행대대 FA-50 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6월 안에 추가 20대 발주를 한다. 추가 발주는 TA-50이라고 하는데 말이 TA-50이지 사실상 전투기 버전인 FA-50과 동일 기종이다. FA-50 기종에서 링크 16 데이터 링크 기능만 뺀 것인데 우리 분류 기준상 데이터 링크만 빼면 훈련기로 분류를 한다. 데이터 링크만 뺐을 뿐 FA-50의 모든 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실상 전투기나 다름이 없다. 평소에 훈련기로 사용하다가 유사시엔 즉각 전투기로 써먹어도 되고 데이터 링크도 즉시 추가가 가능하다. FA-50에 대해 반대하던 공군이 이렇게 FA-50의 애착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을 보면 성능이 꽤 괜찮은 모양이다.